자,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맨 마지막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17쪽을 펴보게 되면은 제목이 나옵니다. 바로 뭐죠? 광복을 위한 노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일본의 패망이 이제 눈앞에 왔다. 그때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느냐. 그런 얘기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18쪽을 보게 되면 한중연대 어디가 됩니까? 한국과 중국의 연대와 그 다음에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왜 우리나라와 중국은 연대를 해야 되느냐? 공동의 적이 있죠. 누구?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한 만주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자 그런 과정에서 한중연대 그러면서 이제 민족통일전선 이건 뭐가 되게 되죠?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 거기다가 사상도 다르죠. 예를 들면은 누구는 민족주의 계열이다. 누구는 사회주의 계열이다.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자까지 나오면서 여러 개로 나눠졌던 이것을 또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민족통일전선 형성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되게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족연합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는 민족연합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몇 년대 이후가 되면 1930년대 이후를 이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무장항일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중국 본토? 만주? 아니면 연해주? 어디가 되죠? 그렇죠. 만주 지역이죠. 대개 우리가 이제 만주 지역 하게 되면 북간도 지역, 중간간이 활동했던 북간도 지역이라든지 혹은 또 이쪽에 신민회라든지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져 있었던 서간도 지역 이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면 중국 관내로 오게 된다. 그리고 보통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지도를 잠깐 그려보게 되면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황하 그리고 여기 양쯔 그래서 여기 황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쯔강하고 이렇게 되면 요 중간 지역 요 지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중국 관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어디가 되죠? 본토. 그러니까 여기는 만주 지역 아니고 이쪽이 이제 주된 활동 지역으로 이제 옮겨져 가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몇 년대? 1930년대 사실은 좀 더 얘기하자면 한인 애국단이 있고 난 다음에는 3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중연대 한국과 중국이 연대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연합전선 즉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한인 애국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인 애국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이제 임시정부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좀 반짝했죠. 조금 반짝했던 이 임시정부가 이제 어떻게 되게 됩니까? 점차,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조차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점차 어떻게 되게 된다고? 침체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임시정부가 침체한 건 아니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군 군대들이 이제 침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로 뭐가 되냐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 우리나라를 대단히 반대하는, 싫어하는 반한 이제 그 분위기, 반한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만보산 사건, 1931년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되는데 이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문제, 그러니까 만주로 많이 건너가던 여기가 연길 쪽이거든요. 연길 쪽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북한도나 그쪽쯤 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많이 건너가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농지 개발하고 그 지역을 개척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하고 농민들하고 우리 농민 간에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수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 애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을 시키죠. 이간질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만주 쪽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많이 대량 학살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있던 중국인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급습을 당해서 많이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혼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뭐냐?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했던 음식이 뭡니까? 그렇죠? 호떡. 그래서 호떡 막 이렇게 이제 파는 그런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 엎고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나왔던 농담이 바로 호떡집에 불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일본의 이간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가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이제 그 항일투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중국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여기 한일애국단은 누구? 여러분 잘 알죠? 임시정부의 이제 조직이 되게 되는데 누구? 바로 김구 선생이죠. 자,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그 상하이에서 언제 조직되게 된다? 1931년도에 이제 조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 하는 거냐? 뭐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목적은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많이 복잡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뭐 항일투쟁을 위해서 중국과 연대가 필요하다. 누구? 김구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임시정부의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임시정부 연결해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무조건 임시정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인애국단 소속의 멤버가 있다. 두 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 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되게 되냐면 이봉창 의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봉창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일본 도쿄까지 건너가죠. 1931년도 일본 도쿄까지 건너가서 어떡합니까? 일본 국왕 암살 미수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봉창 의사의 그 의거가 불발이 되게 되자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 문제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감정,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 감정이 호전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어차피 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중국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국왕을 죽이려고 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을 했구나.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본 그 당시 그와 관련된 중국 그 당시 이제 국민당, 그렇죠. 국민당의 기관지였던 국민일보가 있게 되거든요. 그 국민일보에서 중국 언론이라고 얘기합시다. 중국의 국민당의 기관지였던 국민일보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이제 기사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실제 얘기는 이거죠. 아깝다. 이참에 그 자식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탁 터뜨려서 일본 국왕을 죽여버렸으면은 정말 좋았는데 아깝구나. 어때요? 일본 애들 열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일본 애들 열받죠.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일본이 어디를 공격하냐? 상하이를 공격하게 되는 이른바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뭐 어떻게 일본이 상하이로 들어와서 상하이를 금방 점령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를 금방 점령을 딱 해가지고는 일본 애들이 또 중국을 염장을 질러. 어떻게 염장을 지르게 되냐? 상하이 중앙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바로 훈커우 공원.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쓰면 붉은 훈자에다가 이꼬자를 쓰게 되는, 자, 이 훈커우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훈커우 공원에서 전승 기념대를 열었어요. 그때 누가 뜨냐? 자, 우리 잘 아는 누구? 윤봉길 의사. 자, 윤봉길의 의가 나오죠. 그래서 훈커우 공원. 자, 훈커우 공원에 투탄 의거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애들이 전승 기념대회를 딱 열어가지고, 야, 우리가 뭐 중국 상하이를 점령했다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폭탄? 그렇죠.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단상위에서 집어 던져가지고는 그 당시 일본의 육군 대장이었던 시라카와를 비롯한 일본의 군 고위 장성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윤봉길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중국 국민당의 당수였던 장제스, 국민당의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극찬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중국, 우리 1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일개 조선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내 반드시 그 은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중국 국민당에서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이후에 8년이 지나고 난 1940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정착하고 우리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그냥 둘라 그럴까요? 아니죠. 임시정부에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다. 언제?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난 이후부터 충칭에 정착했던 1940년까지 정말 비참한 이동의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늘 비참한 시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40년 누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충칭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해방을 준비해 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임시정부 초기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기에 진통을 겪었을 때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동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했던 마지막 시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인 애국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한쪽을 넘어가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 219쪽에 오게 되면 민족혁명당의 주도로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자,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무장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다 배운 내용이니까. 자, 1910년대는 어떻게 되냐? 무장투쟁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1910년대는 바로 어떤 시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준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 독립운동 기지, 그렇죠? 이때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었던 시기가 되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무장투쟁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치열하게 무장투쟁이 이제 전개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훈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청살리 전투, 간도 참변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요새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3부가 결성이 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3부가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혁신의회, 또 하나는 국민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산하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독립당에 나오게 되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게 되는 독립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조선의용대가 나오게 되고, 조선혁명당,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양세봉, 그리고 그 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1930년대 이제 초에 보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한중연합작전이 나오죠. 한중연합작전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의 호로군하고 연합을 하고, 조선혁명군하고 중국의 의용군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뭐 이런 전투 저런 전투 벌어지게 되는 요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1920년대하고 30대 초까지는 전부 다 어디 가는 주로 만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활동하고 있는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이제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워졌다. 본토로 건너와라. 본토로 건너와서 이제 다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당은 어디로 건너가게 된다? 그렇죠. 중국 본토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본토로 이동을 해갑니다. 자, 그러면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당은 어떻게 되게 되냐? 혁명군의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죠. 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없으면 안 된다. 왜? 그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그랬던 게 되니까 결국 일본은 양세봉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양세봉이 암살이 되게 되자 여기 나오는 조선혁명군은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이제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소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30년대 이후가 되게 되면은 한중연합작전이 있고 난 이후에는 만주에는 우리 독립군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만주에는 우리 독립군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전부 다 어디로 건너가냐? 그렇죠. 중국 본토로 건너갑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어디? 관내. 중국 관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중국 관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 중국 본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연합전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연합전선의 가장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민족혁명당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민족혁명당 언제 만들어지면 난징에서 난징에서 1935년도에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결성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 등과 같은 우리의 그 항일 세력들이 어디를 떠나게 된다? 그렇죠. 상하이를 떠나게 됩니다. 상하이를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하기 위해서 투쟁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투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항일전선을 통합하려고 하죠. 항일전선.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항일전선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 결과 나오게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결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결성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한국독립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열단 여러분 알고 있죠? 의열단이라든지 등과 같은 여러 독립운동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만주에서 아까 얘기했던 만주에서 이동해왔던 이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동해왔던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한국 독립당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이 한국독립당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219쪽에 오른쪽 상단에 한국독립당이가 두 개의 독립당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219쪽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거기 보게 되면은 한국독립당에서 처음에 1930년에 안창호, 김구, 조소왕, 앞으로 조소왕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야 될 분이에요. 조소왕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결성한 단체가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한국독립당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되게 되냐면 여기 보면 만주에서 이동을 해왔던 민족주의 계열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지청천이 만주에서 조직한 한국독립당과는 또 다른 정당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독립당과 관계되면 나중에 뭐 너무 복잡하니까 다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한국독립당은 만주에서 이동해왔던 한국독립당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따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결성이 되게 되는 단체들이 이제 의해서 결성이 되게 되는 바로 뭐가 되죠? 중국 관내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최대 규모의 이제 통일전선의 정당. 이런 복잡하죠? 너무 복잡한데 그냥 민족연합전선 여러 독립군 단체가 모였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규모의 이제 우리가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런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죠. 이 민족혁명당은 만들어지고 그 얼마 있다가 곧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한계가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독립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김구 선생이 나오죠. 근데 이 김구와 관련된 임시정부 사람들은 이 세력의 민족혁명당에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등과 같은 이런 임시정부를 보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하게 된다? 불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이제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김원봉이 원래 민족혁명당 이전에 만들었던 게 뭐예요? 알죠? 뭐죠? 그렇죠. 의열단.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이 의열단 계열의 사람들이 완전히 민족혁명당의 그 당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권을 이제 장악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만주에서 건너왔던 아주 뭐 정말 독립운동의 대가들이 있었잖아. 누가 있어요?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너왔는데 와서 보니까 의열단 애들이 다 먹고 있어. 밖에 괜찮아요.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전 애들이 노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게 되냐면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와서 보니까 의열단들이 다 잡고 앉아 있어. 자리를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당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조소왕이라든지 특히 지청천 대단한 인물이죠. 자, 지청천 등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탈을 해버리게 되죠. 이분들이 이탈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 이분들이 이탈해서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로. 다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청천은 김원봉하고 족보를 달려보게 되면 이 지청천이 김원봉의 스승입니다. 원래. 신흥국만학교에.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력이 점점 이제 약화되게 되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 사실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민족혁명당이 어차피 약화되니까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이 민족혁명당이 이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또 이름이 바뀐다. 뭐로 바뀌게 되냐 하면은 조선민족전선연대
전선연맹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막혀져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 똑같은 거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전부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 혹은 또 뭐 EBS 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때 뭐 민족혁명이다, 조선민족혁명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누구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활동했던 단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혁명당만 우리가 얘기해서 대부분이 아니죠. 이 민족혁명당과 이제 관련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른바 조선의용대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 얘기가 되게 되는데 조선의용대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민족혁명당 산하 부대가 이제 의용대가 되게 되는데 이 의용대가 언제 만들면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자, 중일전쟁이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도 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군부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창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의용대는 아까 얘기했죠. 민족혁명당 자,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당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제 부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의용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독립군이다라는 것.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나오죠. 어디라고? 관내. 만주 아니에요. 만주는 이제 없어. 만주는 중국 관내에 있었던 최초의 투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활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들의 활동은 누구의 지원을 받게 되냐? 중국 국민당의 이제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항일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포로신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해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하게 되면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점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이 국민당이 진짜 이 항일 운동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자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의용대를 이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의용대 일부가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일부가 아니에요. 얼마쯤 되냐면 전체적인 그 수의 약 3분의 2 정도가 돼요. 의용대 인원이 예를 들어 뭐 3만 명이다. 그럼 그중에 2만 명 정도가 일부가 이탈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국의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화북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화북 지방은 어디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어디가 되죠? 황하이죠. 위에 있는 강이 아까 얘기했던 강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황하 양지 있다고 그랬죠. 요 위쪽 요 지역을 우리가 화북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 건국동맹,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의용대, 의용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용대가 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3분의 2가 1로 건너갔다 그러면 3분의 1이 남았겠네요. 자, 3분의 1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거기 잔류했던 사람들이죠. 잔류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던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되게 되는데 이걸 이끌어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나중에 잔류했던 약 3분의 1 정도의 독립적인 의용대 인원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합류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용대가 만들어졌다. 여러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이 처음에는 지원을 했지만 점점점 지원이 약해지게 되자 이제 쪼개지게 된다. 사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념 대립이었죠. 사실 그 내면에 이념 대립입니다. 국민당은 민족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의용대 중에서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화북지방으로 올라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라고 했죠. 활동을 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랑 또 손을 잡게 되냐면 중국 공산당하고 또 손을 잡아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그쪽하고 하게 되고 나머지 잔류 세력은 한국 광복군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가게 된다.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었죠. 임시정부는 32년도 윤봉길 의교에 의해서 큰 성과를 보였지만은 일본 군행이 쫓겨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동을 했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는 1940년에 결국 충칭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930년대, 자, 우리가 이 1930년대 독립운동, 30년대 이 독립운동의 과제는 어떤 것이 되게 되냐. 자, 아까 얘기했었죠. 과제는 바로 뭐가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한중연대,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야 되는 한중연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통일전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중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연합해야 된다.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을 버리고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투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투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초점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충칭에 이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충칭은 양쯔강,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강이죠. 양쯔강 저 안쪽에 있는 내륙지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충칭 시기의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자,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정당이 있어야 되죠.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한국 독립당이 또 만들어집니다. 한국 독립당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충칭에 있었던 우파 계열,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 정당이 합류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의미로 가게 됩니다. 자, 한국 독립당 많았어요. 아까 1930년대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지청천이 이끌었던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자, 이 한국 독립당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임시정부의 정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한국 독립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된다. 몇 년에? 1940년에 이제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임시정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산하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국 광복군. 앞으로 광복군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창설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죠. 1940년에 광복군이 이제 창설을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이 반포가 되게 된다. 자, 건국강령이 공포가 되게 된다. 1941년도에 누가 만들었냐? 조소항이라는 분이 나오게 되죠. 이 조소항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뭐에 입각해서 삼균주의에 입각하여 건국강령을 이제 공포하게 된다. 자, 삼균주의. 뭐가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삼균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해야 된다. 뭐가 균등해야 되냐? 세 가지가 균등해져야 된다. 자, 선생님 이거 조금 돌려주세요. 이쪽에. 자, 삼균주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균등해져야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정치와
정치와 경제와 그 다음에 교육.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개인 간의 균등, 개인 간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민족 간의 균등,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요거는 뭐 이것이 이제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균등해지게 되냐? 그렇습니다. 보통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보통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국유제도를 통한 이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국유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국유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균등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육 문제 나오게 되죠.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다른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 요즘 뭐 서울대학교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보다도 강남 출신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한다. 그게 뭐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균등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상교육. 그렇죠.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균등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은 이걸 통해서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삼균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김한정 선생님 우리 이거 나중에 소수령 한번 냅시다. 이거.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번째 단원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뭉치게 된다. 요거는 교과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3단원 아까 어디였죠? 임시정부 충칭의 체제를 정비하다. 요거까지 전부 다 교과서 몇 쪽이냐?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다 했던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세력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통일전선 형성에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형국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뭐가 나왔습니까? 누가 이끌었다? 그렇죠. 김원봉이 이끌었다. 조선의용대 있었죠. 자, 조선의용대 일부 누가 이끌었다고? 김원봉입니다. 자,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 한국광복군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민족혁명당,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 의용대와 관련됐던 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죠. 계열의 인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이 사람들도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까 누구였죠? 김원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이제 해 나오게 되는데, 이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이제 연합국들이 있죠. 자, 이 연합국에 대해서 우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냐?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게 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을 승인받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연합국에 우리 임시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단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218, 19, 220까지 해서 이제 또 여기 나오게 되는 한중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 수업에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됩니다. 광복을 위한 노력. 이제 맨 마지막에 광복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것이 광복을 어떻게 이어져 가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이제 마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